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코인은 바이낸스에 있는 토르체인이에요. 심볼명은 RUNE로 되어 있고 아직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호재가 앞으로 남아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BGRX 이거랑 RUNE 이 두 개 코인 중에 이미 그 BGRX는 호재에 올라 버렸죠. 리브랜딩에 좀 많이 올라서 그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우선은 룬을 좀 이거를 좀 해보자 해서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저점 대비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0.3달러에서 20달러 정도까지 올랐으면 그래도 거의 70배 정도 올랐었던 코인이긴 하네요.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지는 한번 봐봐야겠죠. 최고점 자리에 가로줄을 그어서 이제 저항선을 좀 만들어 둡니다. 그 아래서 이제 지지받은 자리들에다가도 전부 핵심선을 그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 구역은 보조선으로 좀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 줄을 긋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동영상 분석한 거 처음 거 그러니까 가장 옛날 거 중에 차트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해서 그리고 이 방식으로 매도 매수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 부분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교육 동영상 진짜 짧게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차트 분석에 차자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그 교육 영상 10강 그거를 좀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용어는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해요. 그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저는 여기서 딱 봐도 뭔가 영역은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꼬리까지 다 잡아 버리겠습니다. 목소리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색해도 조금 참아주세요. 끝부분을 이제 제가 음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어색하긴 한데, 날봉 핵심 지점은 또 여기다가 또 그을 수 있죠. 여기 종가까지 해서 그리면, 이제 몇 퍼센트가 되는지, 여기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 8, 9%, 거의 10% 가까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10% 가까이 이것도 되고요. 또 하나를 그려볼까요? 10%가 안 되면 8%, 9% 정도 되면은 이거를 여기까지 늘려도 되고 여기까지 늘린다라고 하면은 너무 커지겠죠? 그러면 굳이 저는 그렇게 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는 이렇게 다 잡고 여기서 아래 거 잡을 만한 게 이 위로 잡기도 되게 애매하긴 하고 이렇게 잡을 건지 아니면 프로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거 아니면 이 아래로 이렇게 잡을지 이거는 퍼센트가 좀 커 보이네요. 손절을 한다라고 치면은 12%. 전 근데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위로 해버리면 이 구역과도 되게 영역이 좀 짧고 해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부분 매수나 부분 매도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는 별거 없으니까 그냥 꼬리에다가 걸어 두겠습니다. 퍼센트 일부러 측정 안 했어요. 여기까지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세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여서 우선 핵심 지저 영역은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선은 다 저항선이 될 거예요. 이 구역도 저항선이 될 거고 올라오면서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저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도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부분을 좀 줘야 되겠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저항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올라올 때 저항선으로 좀 썼을 거고 지금 당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두 군데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놔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최신 거를 좀 받아들인 저항선이 될 거고 또 이런 핵심 지저 영역이 잘 반영이 됐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르체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잘 맞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이렇게 좀 잘 맞지 않고 뚫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조금 잡아야 되냐면 이제 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올라가고 저항이 나온 부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구역을 단기 핵심 지지로 좀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라리 매수를 구역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깨지면 그냥 빨리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라면 이런 핵심 지저 영역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계산을 해서 매수 자리를 좀 정확히 좀 잡을 텐데 그런 구역은 어떻게 보면 손절이 결국에 나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 이런 구간이에요. 저번에 있었던 저점 부근을 깨고 밑으로 종가로 마감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 손절이 몇 프로든 하는 게 낫죠. 피보나치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해서 우선은 1값 1.618까지는 무조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값이 깨지고 다시 한번 또 온 거기 때문에 1값이 여기죠. 1값이 깨지고 밑으로 더 내려갔고 다음에 왔을 때 이제 1.618짜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구역에서 매수를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조정이 온다라고 파악을 했어야죠. 그러고 여기 이런 꼬리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뚫려서 밑으로 종가가 마감을 한다면 이제 뭐 날봉 핵심 지저 영역까지 간다는 거겠죠. 이 구역에서 저는 매수를 받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할 줄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날봉 핵심 지저에서 무조건 받으셨어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절을 하면은 되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매수를 받았다가 손절이 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다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날봉 핵심 지저랑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트가 어딘가에서 지지받고 매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을 그렇게 크게 신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여태까지 과거에서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길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빠른 대응으로 손절을 친다든지 매수를 받더라도 아니면 매수를 받더라도 여기가 뚫릴 거를 생각해서 이런 구역 전고점이었던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차라리 받던지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인 요소가 좀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코인은 많아요. 매수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코인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 봤었을 때 좀 지지선 역할을 잘 안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코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라는 걸로 좀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채널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태까지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저항선이 좀 있었고 여기서 채널 이제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저항선이 좀 있을 거고 이건 이제 지났으니까 한번 빼볼게요. 만약에 이게 더 하락으로 간다. 뭐 비트도 안 좋고 뭐 안 좋고 해가지고 더 하락으로 간다면 이런 구역이 이제 이 채널 상단 그리고 이 날봉 핵심 지저 영역과 교차되는 지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받기에 좋은 상황이다. 만약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리에서 매수 받으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대로 이제 올라가면은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 게 좋다. 우선은 지워보도록 아니야 이건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냅두고 이제 아래서 오는 채널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만 우선 한번 그어보더라도 조금 깨진 그림이 좀 있죠. 또 이것도 추세도 잘 안 맞네요. 이건 여기다 그려도 잘 안 맞는 경향은 좀 있네요. 여기다 그으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좀 지켜줬다가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추세 부분에서 조금 잘 안 맞는 경향이 좀 있네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파동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라고 하면은 2.618에서 저항이 나왔으면은 3.618, 4.618 이렇게 딱 켜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그냥 2, 3, 4, 3, 4를 찍어보면은 0.618 아니면 1값에서 보통 저항이 나와요. 그럼 이 1값은 3.618이랑 결국 비슷한 자리고 그리고 1값은 4.618이랑 그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 매도 구간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매도 타점을 좀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저항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맞았던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길 지워보면 이게 하나의 또 파동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1파동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나온 저점이 이렇게 되면 1값까지는 또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결국에 1값에서 조금 넘었기 때문에 1값이 왔다고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런 해서 두 배로 늘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런 게 어쨌든 이런 하락 채널을 그리다가 어떻게 보면 불플래그처럼 간 거죠. 불플래그처럼 간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뚫고 올라가서 1값을 도달했다. 그러면 이번에 지지받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1.618까지 가겠죠? 그리고 1.618을 가기 전에 저항이 나올 만한 자리가 있나라고 보면은 당연히 전고점이었던 핵심 지저 영역이 저항이 나올 거고 결국에 이게 1.537 값을 써보면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1.53이 이 핵심 지저 영역 안에 있는 곳에서 저항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거는 ABCD 패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ABCD 패턴으로 인해서 다음 파동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618 이 구역, 결국에는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자리에서 한 10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어디서 지지받을지 모르겠지만 입값까지 올라가고 지지를 여기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34달러에서 37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제 파동을 지금 제가 안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를 뚫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중요점이 좀 될 것 같네요. 했을 때 지금 786 정도까지 올라갔고 지금 382에서 저 지지를 받았네요. 자세히 보이시나요? 지금 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이어보면 반등이 처음에 이제 382까지 올 거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고 하죠. 그리고 이제 382를 뚫고 올라가면 뭐 0.5, 그 다음에 이제 0.618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핵심 구간 0.5를 제외하면 382, 618에서 저항이 세게 안 나왔어요. 결국에는 0.786까지 올라갔고 이거에 대해서 하락으로 더 나온다? 아래로 간다? 하락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조정이었고 하락 파동에 대한 조정이었고 그걸 지금 생각하지 말까요? 지금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 동영상에서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동영상이 길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는 입장에서 좀 보면은 여기까지 좀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구간만 안 깨지면 되죠, 우선은. 이런 구간만 안 깨지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뭐 채널 같은 게 약간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조금 변형을 좀 했어요. 피보나치 파동 쪽으로. 그랬더니 파동 쪽은 좀 잘 맞네요. 이거는 좀 파동으로 그냥 보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화에서는 제가 지저추를 하다가 지저추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가격이 정확히 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가격표를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토르코인 맞죠? 토르체인 분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